지금 전국에서 송악지가 제일 핫해.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산란이? 자, 지난 시간 송악지 산란 5일차 첫 번째 편 잘 보셨습니까? 동아리권 4번자대 입성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노렸던 구멍에서는 큰 씨알도 나왔지만 잔챙이가 많이 섞여 나오고 제 영화 제목처럼 잔챙이들이 많이 섞여 나와서 제가 계속 낚시를 하면서 눈여겨봤죠. 저 앞에 구멍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잔씨알들이 섞여 나온단 말이지. 자, 저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우측에 있는 구멍, 그 옆에 나무가 계속 움직이고 덩어리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불과 5-60cm 바로 옆이지만 구멍을 바꿔 던집니다. 최대한 왼쪽 나무에 붙여서.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덩어리의 그 입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자, 그 연결편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자, 바짝 붙여 던지는 30에 40으로 맞추고 바닥에서 한 15cm 정도 더 띄워서. 자, 지난 시간에 붕어들이 바닥에서 좀 떠서 먹길래 제가 한 10cm 띄웠다가 또 붕어가 더 많아서 다 덩어리들이라서 5cm 줄여서 목줄을 바닥에서 15cm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채비의 변화 아주 중요하죠. 자, 저거는 줄 미는 거고요. 요게 입질이죠. 우와, 가지마. 아, 이게 바로 송악지. 좋아. 아우, 사이즈 좋아. 자, 아주 재밌는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서 또 큰 붕어를 좀 기다렸다가 또 큰 붕어가 들어왔다. 근데 또 좀 떠서 먹는다. 그럼 다시 또 띄우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람이 살짝 터지면서 이 대류가 찌가 잠깐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바닥에 좀 내려서 걸렸어. 너무 붙이려고 그러면 걸린다니까. 자, 해가 뜨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 대류가 갑자기 우측으로 많이 밀립니다.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야 되는데 찌가 서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밀려가 버려서 제가 원하는 구멍에 들어가질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최대한 찌가 서기 전에 낚싯대로 찌를 잡아줘서 최대한 제가 원하는 구멍에 붙여 넣습니다. 그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깊은 목내림 이후에 한 목만 나와 있다가 그렇죠. 자, 붕어의 층을 정확히 맞춰주고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그 나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포인트에 정확히 밥을 계속 넣어줬더니 덩어리들이 거기 스쿨링 집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타로 계속 큰 사이즈의 붕어가, 왼쪽 구멍에서 나오지 않던 큰 사이즈의 붕어들이 나무에 바짝 붙여야 사이즈가 좋네.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다. 희한해.
지금 대류가 우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무에 최대한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찌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찌를 처음에 설 때 이렇게 잡아줬다가 딱 나무 쪽에서 찌가 서서 밥이 내려올 때쯤부터 딱 놓고 낚시를 해야 그나마 아유 그나마 이렇게 사이즈 좋은 가지마 이야 이런 애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 쪽에 붙어서 활동하거든요. 큰 애들이 어우 좋아 이런 사이즈. 붙여야 돼. 안 되는데 붙여야 돼. 나무에 붙여야 돼. 그치. 이 대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대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대류가 많이 밀립니다. 이러면 입질 받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낚싯대를 13.5촉으로 바꿔서 대류 안 타게 저 나무 바로 옆에다가 구멍에 넣는 방법. 이 방법도 있죠. 자, 산란철에는 큰 붕어들이 저렇게 큰 밥을 내려가는 거를 바로 받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입질이 아주 좋고요. 저 입질에 큰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밥이 큰 좋아. 그 사이즈를 큰 입으로 그냥 좋아. 자, 지금 고기는 잡아내고 있는데 대류가 너무 우측으로 빨리 흘러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 덩어리들이 그 움직이는 그 왼쪽 나무에 바짝 붙이는 낚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낚싯대를 13.5촉으로 좀 길게 바꿉니다. 바꿔서 좀 더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그나마 조금 덜 흐르거든요. 그래서 구멍에 조금 더 넣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나무 더미에 더 붙이는 낚시 13.5촉으로 한 30cm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찌도 부력을 조금 더 올립니다. 한 호수, 두 호수 더 올려서 자, 요런 그 채비의 변화와 낚싯대의 변화가 그날의 조과를 뭐 5마리 잡을 거를 10마리, 15마리, 20마리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수심을 측정을 해서 한 바늘 닿기에서 살짝 뜨는 정도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더 안쪽 구멍에 가까워졌죠. 구멍에 조금 더 들어가면서도 왼쪽으로 더 붙는 낚시. 근데도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옆에 나무가 있어도 조금은 흐릅니다.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대류를 탄다. 어디 가냐? 자, 그래도 고기는 잡아내고 순간적으로 또 째는 고기를 낚싯대 탄성으로 제 앞. 힘 좋네. 낚싯대 바꾸자마자 괜찮은 애가 한 마리 나오네. 좋아.
제 나물대로 딱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거 방금 또 나무에 걸었어. 와. 아, 이 대류가 이게 참. 왜 이렇게 흐르는 거야, 대류가. 야, 야, 사이즈 좋다. 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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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야, 어디까지 가냐. 역시 나무에 붙여서 목내림 될 때 딱딱 떨어지나. 그래, 요런 괜찮은 애들이 나온다고. 어우, 좋아. 13.5척으로 바꿔서 좀 더 나무 쪽에 붙여서, 지금 12척은 나무에 붙이려고 그러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13.5로 최대한 나무에 붙여서. 산란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붕어들이 뒤집는 것도 거의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계속 그 안에 있는 붕어들을 잡는 방법, 맨바닥보다는 최대한 장애물에 가까이 붙이면서 또 덩어리가 나오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저 구멍, 그 다음에 저쪽 나무에 붙이면 고기가 좀 큰 것들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좋죠. 붕어들이 산란이 이제 끝난 상태라 거의 이제는 이 연안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다행히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께 멋진 포인트에서 손맛을 좀 보여드려서 다행입니다. 야, 일로 와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힘을 무지하게 쓰네. 아니구나. 사이즈가 좀 되는구나. 오. 아, 좋습니다. 대류가 좀 멈췄네. 자, 올해 송악 저수지가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노지에서 한 60마리 정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산란도 꽤 오래 하고, 이 산란철에 또 조과가 어마어마한 그 조과를 우리 낚시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란 5일 차인데 하필 또 이때 딱 휴일 연휴가 딱 걸려가지고, 연휴에 그 노지 좌대를 타셨던 분들이 거의 뭐 많이 잡으신 분들은 100마리씩 막 잡고 그러셨는데, 이제
뭐 고기를 좀 반출을 많이 하셔서 그게 좀 안타깝다. 네, 이런 그 총무님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있었지만, 자, 올해 송악이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네, 이런 필드가 참 계속 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산란 5일차 마지막 산란 때인데도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잔씨알도 섞여 나오지만 그 포인트를 잘 찾으면 이렇게 큰 붕어들이 아직까지도 산란 마지막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투척을 할 때 보면 하여튼 최대한 왼쪽으로 붙이죠. 그 구멍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겁니다. 계속. 자, 찌가 한 묵이 나와 있는 게 그냥 사라져요. 네, 이게 바로 송악지죠. 네, 이렇게 다 먹고 나와주는 붕어들이 사이즈가 뭐 30, 한 3, 4에서 36, 7까지 뭐 아주 좋죠. 이 정도면. 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란이 거의 끝나면서 이제 아주 큰 사이즈의 붕어들은 거의 빠졌고요. 지금 이제 한 30에서 32, 3 정도 되는 그런 붕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손맛은 아주 좋고, 송악지 붕어들이 올해 정말 많은 낚시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산란을 거의 한 5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낚시인들이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네. 오, 사이즈 좋다. 요놈은 확실히 사이즈가 되는 애들은 힘을 당차게 씁니다. 이야, 크다 이거는. 오, 좋습니다. 요런 놈들 확실히 입이 큰 붕어들은 입질이 명확합니다. 나이스 사이즈. 아직 살아있어. 아직 고기들이 있어. 산란은 거의 끝났지만 아직 고기들이 나를 위해서 남아있어. 참 좋은 필드다. 이 송악지가 이제 이 산란철이 지나고 나면 배수를 하고 나면 또 이제 직벽에서도 고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잔괴에서도 고기가 잘 나오고, 그만큼 개체수가 워낙 많은 저수지다 보니까 이 떡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송악지 무조건 찾아오셔서 어디든 총무님께서 잘 나온다는 곳 추천 받으셔서 하시면 정말 노집
붕어의 제대로 된 손맛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야, 자, 찌가 두목씩 그냥 사라져 버리죠. 이 정확히 밥과 층과 그 다음에 포인트를 맞춰주면요, 저렇게 찌가 사라집니다. 좋아, 나이스 사이즈. 일로 와라. 자, 제가 만약에 지난번 편에서처럼 계속 왼쪽 구멍에만 노렸다면 아마 이런 덩어리 조과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구멍은 오케이. 잔시아래 붕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구멍을 바꾸고 그 큰 붕어들이 움직일 것 같은 그 길을 찾아서 계속 투척을 해서 넣은 결과 지금 저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붕어들이 이야, 사이즈 보소. 나오는 거죠. 이거죠. 이게 바로 송악이죠. 아주 좋습니다. 슝. 그렇지. 아싸. 요거는 한 30? 아닌데? 긴데? 자, 바늘 크기 8호, 그리고 떡밥은 호사마 레시피로 바늘을 딱 감쌀 정도로 밥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최대한 잠붕어들의 입질은 줄이고. 너라도 큰 놈들이 아니라지. 오야, 제대로네.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한번 걸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네, 호사마의 또 또 기술을 보여줘야 되나? 만능 수초 제거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초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살짝만 갖다 대도 그냥 바로 몇 방 깨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수초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자, 수초낫을 꺼내서 목줄과 원줄, 네, 딱 어디 있는지 찾아냅니다. 자, 수초 제거기의 길이가 거의 한 9m 정도 됩니다. 저 정도는 써줘야 나중에 24척 장척을 쓸 때도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찌를 건질 수 있습니다. 또 걸렸어? 다 나왔는데. 살짝 끄집어냈는데 다시 걸렸네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또 한번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저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죠. 아, 저기구나. 야, 맞았지. 야, 기술자야. 씨. 목줄 2개 다 살려버렸네. 야, 이 정도는 해야 낚시하는 거 아니냐? 응?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한 낚시이지. 자, 이렇게 또 나의 기술을 이용해서 채비를 살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오전 7시부터 낚시를 했는데 거의 11시 한 3-4시간 동안 30마리 그냥 잡아내네요. 자, 한몫 나와있는 찌가 사라져버리는 강렬한 덩어리의 입질.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노지 떡붕어 낚시죠. 네. 자, 오전에만 거의 30마리 이상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밤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야따 열심히 달리네. 안 맞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 일찍 들어왔는데 손맛 징하게 봤습니다.
다 땅땅하니. 이 정도 손맛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잡은 붕어 모두 사진만 찍고 네개 잡았네. 와, 씨알이 좋아다. 네, 사진만 찍고 모두 방생합니다. 자, 다 집에 가자.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